당권을 둘러싼 여권의 내용이 커지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의 수석급 인사 개편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는데요. 여권 안팎에선 검찰 출신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한 이력을 가진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을 놓고 공개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문승주 기자,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와대 고위직 벌써 3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거죠? 맞습니다. 임명 직후 낭만 이 오광수 전 수석을 포함해 봉욱 전 수석과 한찬식 신임 수석까지 모두 이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이 한 수석은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냈고요.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김행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그 당시 주임 검사였습니다. 이 당시 수사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승진에 탈락하면서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한 수석의 가족 관계도 화제인데요. 지난 2004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주도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력들 때문에 범여권 내부에선 갑론을박에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의 행정만으로 봐서는 검찰주의자인데 예, 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 이러면 저는 우리 지지자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 차례 식을 겁니다. 이 검사 보안 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게 이 조국 혁신당 측의 주장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보다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봉욱에 이어 또 검찰의 김앤장이냐라는 비판과 함께 인선에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등 일부 친여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대통령을 향한 비난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했다.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검찰과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수위 높은 비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엔 과거 변호 이력까지 문제 삼아 특검 후보를 배제해놓고 이번엔 문재인 정부 수사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이 대통령이 격분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결국 혁신당 추천 후보가 임명됐던 이를 꼬집은 겁니다. 반면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불과 정권 2년 차밖에 안 됐으니 대통령을 믿어줘야 한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 내부 지지층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검찰총장 없이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또 당청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건데 이번 인사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 한찬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진작에 내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권 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 가지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
검찰은 조직으로서의 어떤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물론 검찰의 어떤 정치 검사들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권의 일각에서는 아예 검찰 제도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시키겠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현재 이제 10월 달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 일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 즉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찰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차가원 씨라든지 또 하이브의 지금 이 수사 문제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경찰이 법률적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검찰이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걸 아마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여권 내부에 검찰라에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힘을 실으면서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 보안사건 전면 폐지 주장을 거듭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민정수석의 임명을 둘러싸고 이 부분이 앞으로 있을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경계선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검찰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려면 아무래도 검찰 조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검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또 인성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범여권에서 이 문찬식 수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제가 한찬식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친문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까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온 가운데 어제는 인사 발표에 대해 특별한 논평이 없었던 민주당이 오늘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이다. 법무부 인권국장 또 검찰 지휘부를 역임했고 법 집행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이 축적된 인물이다. 사법개혁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노선을 잘 구현할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해 이 검찰 개혁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다만 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 한 수석과 일면식이 없어 이 검찰 내 활동 이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통령 인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이 최근 당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이 검찰 개혁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용은 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미로도 비칠 수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 수석 임명을 놓고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오늘 당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와 가깝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안수사권 관련 논란이 계속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거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전 세력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사건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친분들의 반응을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집권에 있을 때 당연히 블랙리스트 문제가 돼서 법에 따라 수사를 했고 또 이 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서 야 우리 조사했으니까 너는 안 돼라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찬식 지금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친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지금 워낙 경찰 쪽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지금 만드는데 지금 이게 거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수사 관련돼서 체계가 엄청난 혼란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잘하는 수사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조정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법 시스템 변화를 안착시키겠다. 저는 그 의지를 여권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 누구보다 피해와 압박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대통령도 대통령 돼 보니까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혹은 어떤 세력 간의 감정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문제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뭐 역사가 국민들이 뭐 그때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성윤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